간담회 자리를 만든 거에 대해서 한편으로 죄송하게 생각하고 또 늦게 연락을 드렸는데도 또 이렇게 참석을 해주셔서 관심을 보여주셔서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관내 언론인 여러분들하고 말씀드릴 사항들은 그동안 국회 오부에게서 도시환경 사업을 진행해 오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지역에서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을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담회 자료 나눠드린 게 있고요. 그 다음에는 참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순서대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저희 오늘 간담회에서는 우리 비대위 입장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언론인 여러분들하고 질의응답을 통해서 궁금한 사항을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보시면 첫 번째로는 비대위의 목적은 지구지정 취소하고 조합 해산이 목적입니다. 왜 지구지정 취소가 돼야 되고 조합이 해산돼야 되냐라는 이유에 대해서는 그 1번서부터 자료를 보시면 전에 손학규 의원이나 정세균 전 현재 국회의장이신 정세균 의장께서 하신 말씀이 주거환경 정비사업법 뉴타운법은 대국민이 사기극이다라는 말이 옛날부터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자료를 좀 포함시켰고요. 조합원이 저희가 현재 395명의 조합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500 사업은 전체 1조 2천억 사업이 되겠고요. 이 사업이란 말에는 이제 여러분들 나눠드린 자료에 있다시피 함정이 분명히 있습니다. 풍무동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도시 재개발 사업하고는 조금 이제 다른 차원의 사업입니다. 이게 이제 조합원이 사업을 해서 조합원이 사실 공동사업자이지 않습니까? 이익이 나면 조합원의 혜택이 들어가고 손해가 나면 그야말로 내 재산의 반의 반토막까지 날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사업입니다. 현재 그 참고자료 첫 번째 보시면 저희가 부동산 매매 계약서를 넣어드렸는데요. 본 사업은 계약금이 얼마고 뭐 중도금이 얼마고 전혀 내 땅값이 얼마인지 모르고 계약하는 거랑 똑같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부동산 매매 계약서를 그냥 공란으로 해서 한번 넣어드려봤습니다. 참고적으로 다음에 도시 정비 사업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나열을 저희가 한번 해봤습니다. 첫 번째 주거 환경 개선 사업, LH나 시나 이제 구청에서 진행을 하는 거고요. 주택 재개발 사업은 이제 기름이나 왕십리 쪽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었고요. 주택 재건축 사업이라고 이제 반포나 음마 아파트 쪽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제 도시환경 정비 사업이 이제 상가나 아파트, 오피스텔 이런 걸 지금 짓고 있는데요. 현재 우리 북변 5구역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들이 도시환경 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번째 이제 주거환경 관리 사업이라고 또 있습니다. 이건 이제 전면 철거 방식이 아니라 이제 원주민의 그 커뮤니티가 유지되는 저층 주거 보존 관리 정책입니다. 이건 참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이제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참고적으로 도시 정비 사업의 종류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두 번째 보시면 김포시가 뉴타운 사업 주민 의견 수렴을 연말연시 2011년부터 12월 연말연시입니다. 의견 수렴을 했는데 응답하지 않는 토지 등 소유자가 찬성하는 것으로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기권이나 응답하지 않았는데도 이분들을 이제 찬성 쪽으로 숫자를 이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참고 자료를 보시면 찬성이 30.35%, 그 당시에 반대가 17.36%, 무효표가 3.94%, 기권은 39.35%, 겨우 찬성이 30.35%로 재개발 지구로 지구 지정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자료는 그 두 번째 복사본이 있습니다. 김포시장이라고 나와 있는 자료가 있는데요. 그걸 보시면 이 내용이 정확하게 나와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은 기호일보나 경인일보 또 김포신문에 이미 기사화되어 있어서
지적이 됐던 사항이고, 저희가 없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자료까지 복사해서 여러분들께 나눠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유타운법이 지구지정 목적에 어긋납니다. 이런 제목으로 나와 있는데요. 도정법 시행령, 도시환경정비사업법이죠. 시행령 제2조 1항에 따르면 북변 5구역은 노후주택이 몇 가구밖에 없습니다. 준공된 후 20년을 기준으로 한다면 노후주택 기준입니다. 김포시는 물론 대한민국 주택 80% 이상 정비 대상이 되어야 하고 철거해야 합니다. 우리 구역은 그렇게 노후주택이 많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또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입니다. 제일 중요한 사항은 사업성에 있습니다. 사업성에. 2012년도 자료 이미 이제 그 다음 자료 이제 기후일보에서 나온 자료 말고 이제 27페이지라고 나와 있는 그 참고 자료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비례율이 나와 있는데요. 비례율이 그 당시에 이제 55%로 나와 있습니다. 이제 이건 뭐냐면 비례율이라는 게 이제 여러분들 거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비례율의 공식을 몇 가지 이렇게 자세히 한번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례율이라는 것은 조합원들의 토지 및 건물 감정가 분의 아파트 상가 분양 수입 마이너스 조합 운영비, 그러니까 사업비를 말합니다. 사업비를 빼서 거기에 곱하기 100을 하면 55%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사업성이 없다는 얘기죠. 이런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사업성이 있다면 지난번에 6월 11일 날 총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공자 선정 총회 당시에 대림에서 이제 시공자로 선정이 되어 있는데 그 전까지 1차, 2차까지 유찰이 되었습니다. 시공자 선정 공모에서. 만약의 경우 사업성이 있다면 대기업들이 1차, 2차에 안 덤볐겠냐. 사업성이 없으니까 1, 2차에 유찰이 되고 3차에 단독으로 응모를 해서 수의계약을 했다는 사실을 여러분께 다시 한번 또 알려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세 번째로 보시면 용역대금의 계약 조건이 있습니다. 이거는 그 총회 자료 280페이지, 여러분들한테 총회 자료가 없으실 텐데요. 거기에 보면 그 정비업체 계약을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밀락개발이라는 정비업체로 북변 5구역 도시환경사업조합에서 용역 계약을 했는데요. 거기에 보면 65%의 돈이 이미 이제 나간 걸로 계약서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참고 자료를 보시면 계약 체결 시 20%, 시공자 선정 시 30%, 사업인가 신청 시 15% 이렇게 돈을 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돈을 줬는지 안 줬는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어요. 다만 계약서상으로는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업 지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북변 5구역이 5-1, 2, 3, 4, 5 즉 5개의 블록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대림으로 시공자 선정에 대해서 5-1, 1부터 먼저 사업을 진행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나머지 3, 4, 5는 언제 할 거냐. 그래서 저희 비대위 입장에서는 3, 4, 5를 같이 해서 사업을 해야만 되지 않겠느냐. 준공도 같이 해야만 제가 그 준공이 나누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또 문제가 있고요. 조합원도 구성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합은 현재 저희 5구역 관내에 남양빌라가 24명, 김포빌라가 30명, 거북빌라가 14명, 향교 땅에 거주하시는 분이 14명.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그렇겠지만 합법을 가장한 2.2평씩 7.5제곱미터씩 지분을 쪼개서 36명, 외지인이 125명, 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들은 순수 이제 김포에 오랫동안 거주하시던 조합원들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문제는 뭐냐면요, 조그만 빌라에 사시는 분들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저희가 뭐 18평도 안 되는 15평짜리 빌라지만 아파트를 지면 이렇게 새 집으로 바꿔주겠다. 이제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일은 결코 없거든요. 결국은
자기 빌라의 감정값이 아파트 입주 가격, 입주 분양가격 모자라면 추가 분담금을 분명히 내야 되는 사실을 대다수 조합원들이 잘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저희가 명시해서 자료를 한번 보완을 해드렸습니다. 참고적으로 조합의 장단점에 대해서 기술을 해봤는데요. 조합에서 우리가 이제 요거는 대림은 보급제 방식으로 시공을 하고 나가기 때문에 분양 자체를 특별 5구역 도시환경 사업조합에서 아파트 선거를 다 분양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분양을 해야 되면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물론 이제 조합원 입장에서는 로얄층을 원하는 사람은 로얄동이나 로얄층을 선택이 가능해서 입주가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또 일반 분양가보다 조금 싸게 들어갈 수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청약 통장이 필요 없고, 그 다음에 분양이 잘 돼서 부동산 경기가 좋으면 프리미엄이 또 붙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장점이 있는데 단점은 또 뭐가 있냐. 그동안에 이제 사업비가 증가가 되고 분양의 지원으로 해서 조합원들이 추가 분담금이 늘어날 수 있다. 그 다음에 부동산 등기가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면 일반 분양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잔금을 주면서 바로 부동산 등기가 되지만 조합 분양부는 등기는 조합이 청산이 돼서 해산이 된 다음에야 등기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합이 청산되려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좀 오래 걸린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조합 운영 자금의 투명성 확보가 쉽지 않다.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착공 및 분양 및 입주까지 금융부담 및 모든 책임은 조합원에 있다. 조합원이 왜? 공동사업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담이 있습니다. 물론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저희가 없는 얘기를 만들어낸 게 아니라 이미 인터넷에 나와 있는 자료를 종합해서 앞에서 기술을 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우리 북변 5구역에 대한 특수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를 짓고 아파트 단지 내 상가를 지어서 분양하는 게 다른 지역의 뉴타운 사업입니다. 5-1, 5-2 블록은 아파트, 5-3 블록은 호텔 및 오피스텔. 이제 요 5-1, 2, 3, 4 구역을 잘 모르시겠지만 그 조감도를 하나 보내드린 게 있어요. 그 뒤에 보면 5-1, 2, 3, 4로 나눠지는 거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는데, 그래서 5-3 블록은 호텔 및 오피스텔, 5-4 블록은 도시형 생활주택, 5-5 블록은 쇼핑센터 또는 대형마트. 그 조합 총회 책자에 보면은 뒤에 도면들이 쭉 나와 있는데 5-5 블록 같은 경우는 지하 1, 2층, 지상 3층으로 설계 도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대형마트가 들어서는 걸로 되어 있고요.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상가 면적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전체 이제 주거 비율에 비해서 상가 비율이 너무 많기 때문에 분양성이 좀 떨어지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저희는 하고 있고요. 다음에 이제 여기에 대한 돈은 신탁회사에서 건축비를 얻어다가 이제 저희가 건축비를 주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신탁회사에 대한 그 수수료나 그 이자 부분들이 적게는 6%에서 14%까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분양이 자꾸 늦어지면 그런 부담들은 우리 조합원들이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8번째 보시면 이제 그 다음에 만약에 이 사업을 진행하는데 주변을 한번 저희가 특별 5구역 주변을 한번 보시자고요. 가깝게는 오스타파라곤 옆에 걸포 3구역이 이미 이제 인가가 나서 개발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사우동 아이파크, 이 안동네, 옛날에 세모레라고 그랬죠. 거기가 아이파크가 들어설 거고, 현대, 시내폴리스 내에 현대 아파트가 또 들어설 거고요. 그 다음에 운동장 위에 서희건설에서 아파트가 한 500세대 가까이 또 들어설 거고요. 그 다음에 원미 아파트가 스카이타운 조합이라고 해서 그 재건축 사업을 거기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도 몇천 세대가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풍무 역세권 개발, 이렇게 주변이 많은 아파트가 지어지기 때문에 물량의 과잉 공급이라든지, 그 다음에 여러분들 뉴스 보도서 들어서 아시겠지만 이제 뭡니까, 이제 집단 대출이라고 그러죠. 아파트를 입주하면서 아파트 설정해서 대출하고 잔금 넣고 이런 집단 대출이 국가적으로 가정부채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걸 많이 규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로 인해서 분양이 늦어질 수도 있고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라는 그런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제 8번을 기술을 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김포에 이제 균형 있는 종합 상업 지역이 실제로는 현재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구례동하고 김포 구시가지 여기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쪽에 5구역이 개발이 된다면 초등학교가 가까이 있기 때문에 진정한 상업지역으로 발전할 수 없습니다. 진정한 상업지역으로 발전해야만 여러분들이 집가를 높이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왜? 상업시설들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남한테 분양가를 높이 받아야 조합원들한테 보상을 많이 해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진정한 상업지역으로 발전하려면 물론 이제 초등학교 이전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만 지금 현재 북변 5구역 도시환경 정비 사업을 이렇게 서둘러서 부랴부랴 마무리 짓고 그렇게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라는 기대의 입장입니다. 이미 이제 북변 5구역 주위에 사우동, 풍무동, 벌포동, 감정동이 다 이제 주거지역이나 중주거지역으로 바꿔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조합 결성 시 찬성이 30.35%로 이 조합이 결성이 돼서 본 사업이 지금까지 진행해 왔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건 거꾸로 얘기하면 뭐냐면 30% 가까이가 반대를 하면 이 사업을 할 수 없다라는 얘기죠. 제 입장은. 그러니까 그런 점들을 우리 언론인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요. 혹시 오늘 제가 설명드린 부분에서 부족한 점이라든지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질문해 주시면 우리 김영창 위원장님께서 답변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CT21 최국일 기자라고 하는데요. 네. 그 지금 그 전국에 이런 북변 5구역 같은 뉴타운 사업 사례 성공 사례가 있는지 하나 하고요. 네. 이런 뉴타운 정비 성공 사례가 있는지 하나 하고 또 하나는 그 만약에 북변 5구역 뉴타운 사업이 계속 진행될 경우 최대로 수혜를 보는 사람은 누군가요? 주민이죠. 아니 최대로 수혜를 보는 사람이야. 누가 답변해 주실 거예요? 김영창 위원장님께서 답변해 주시죠. 그래서 저희가 조합회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전국적으로 뉴타운 성공한 사례를 케이스로 보여달라. 그래서 누차례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전국적으로 뉴타운 성공한 케이스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 재산이 10억이면 10억을 줘야 인전이거든요. 근데 알다시피 내 재산이 10억인데 10억을 못 받는 게 많죠. 그래서 용산 참사처럼 사람이 죽고 다치고 내가 건물을 조그만 건물 갖고 있어 아래층에서 세를 받아먹고 살고 20, 30년 내가 살고 있는데 많이 뉴타운이 된다면 나가서 전세를 얻을 정도로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2002년도에 이명박 시장이 은평구, 왕십리, 기름 세 군데 뉴타운을 했습니다. 2002년도에. 근데 지금 왕십리 보면 거의 못하고 있죠. 은평구도 그 뉴타운이 아니고 LH에서 싹 쓸어서 한 거기 때문에 뉴타운이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다음에 기름은 손도 못 대고 있고요. 그다음에 서울뿐이나 전국적으로 아파트가 아닌 모든 지역은 다 뉴타운을 해서 거의 다 슬럼가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기 쉽게 뉴타운 딱 치면 자료가 쭉 나옵니다. 네이버가 얼마나 독특합니까? 거기서 쳐보면 뉴타운에 대한 그 문제점들이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이건 서민들을 말살시키는 죽이는 정책입니다. 아까 빌라 얘기했지만 빌라 사람들 감정가의 1.2%, 1.5% 많이 와야 1.5% 보통 1.3% 정도를 받고 감정평가를 받고 나갑니다. 1.3배요? 네, 1.3. 예, 예. 네, 많이 주면. 근데 그 돈 가지고 받아갖고 이 사람도 쫓겨가는 거예요. 그래서 통진이나 양곡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도시 난민이라고 합니다. 거기다가 2006년도에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 대통령 선거 나오면서 전국을 다 뉴타운을 했습니다. 뉴타운을 안 하면 당선이 안 되니까 여야 의원들 다 뉴타운을 공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대국민 사기극이다 언론에 얘기하고 인터뷰 쳐보면 다 알 수 있습니다. 이건 대국민 사기극. 그럼 누굴 위한 거냐? 아까 수혜자는 최대 수혜자는 건설사입니다. 그다음에 은행입니다. 그다음에 거기에 정비업체입니다.
그다음에 최대 피해자는 말할 것 없이 주민입니다. 우리가 잘 살고 있는 땅을 누가 개발하라고 했습니까? 개발도 정당하게 보상을 주고 개발해야 되는데 이거는 거의 사기잖아요. 이게 주민투표를 하면 자 이렇게 개발하는데 개발했을 때 당신한테 얼마를 주겠다. 오케이 할까 안 할 거야.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안 했지. 예, 안 했죠. 위원장님 잠깐만요. 네. 그 말씀 주셔도 되는데 지금 그 보상 체계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먼저 좀 해주시죠. 자, 그러니까 지금 조합에서 얘기는 우리가 막 이렇게 비디에서 일반 개발하고 도시 개발하고 현재 뉴타운하고의 보상 체계가 좀 다르잖아요. 그 설명을 먼저 해주셔야 이해가 좀. 이거는 이게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 사업입니다. 사업이란 말에 어떤 함정이 있는데 내 땅을 내놓고 내가 사업을 하는 거예요. 근데 내 땅을 내놨을 때 내가 과연 성공했을 때 얼마를 받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는 거지. 이런 사업이 어디 있습니까? 대한민국에? 전혀 모르겠다. 21세기에 내 땅에 얼마인지도 모르고 끝나봐야 한답니다. 끝나봐야. 끝나면 그러니까 자기 쓰고 그 남아야. 얘기들이 하니까 나라에서 비례율을 해줬어요. 김포는 비례율이 55%입니다. 55%는 것은 내 재산이 10억인데 5억 5천만 받고 거기다가 양도세까지 내면 세금까지 내면은 3억으로 쪼라드는 그런 상황이죠. 이건 사업이 아니에요. 그다음에 풍무동 같은 경우는 그 재개발 사업 같은 경우는 환지도 주고 대우라는 업체가 들어와서 다 보상을 주고 너희들 나가 이게 보상을 줄게. 그래서 보통 보상은 전국적으로 이거는 감정가 공시지가의 1.3%를 줍니다. 땅값을 3배요. 예. 1.3배 예. 곱하기 1.3을 하는 거죠. 거기다가 건물은 보통 그 값의 30%에서 40%. 그래서 20년 이상 된 것은 40%, 안 된 건 30%. 이게 보통 평균적으로 보상 체계입니다. 그거는 이제 인터넷 쳐보면 누구나 알 수 있는 사항이죠. 근데 이게 시에서 이 사기치는 게 뭐냐면 하여튼 공무원들 참 마음에 안 들어요. 2002년도에 자료라는 거예요. 2012년도. 그러면 2016년도 자료는 어떠냐? 그때가 더 좋을까요? 나쁠까요? 더 나쁘죠? 경기가. 그러면은 55%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최소한도 비례율이 140% 정도 돼야지만 또이또이입니다. 또이또이한 되는 사업을 왜 여러분들 전 재산이에요. 서민들의 평생 모은 건물 하나 갖고 있는 거고요. 이게 한순간에 날아가는 거거든요. 조합에 있는 사람들 맞아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우리 거지들. 다 주민이거든요. 학년문 조합장님 연세 많으시고 존경받는 분입니다. 왜 말년을 그렇게 보내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얘기하면 나 몰라. 정리한테 물어봐. 말이 됩니까 이게? 그렇게 나쁜 아주 모르면 그 자리를 내려놔야지. 그래서 거지들까봐 아니 신경 써. 잠 못 자. 투표에 있어서 가장 문제점은 투표에 있어서 또라이가 안 되는 거지. 투표에 있어서 찬성 반대 기권 무효가 있는데 예? 기권 무효 이것을 다 찬성 쪽으로 하고 몰아붙인 겁니다. 투표한다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가면은 시그 그림만 그려놨지 투표용지 주는 법을 못 봤어요. 어떻게 답변하지? 한 사람은 지금 다 그 부분에 자기네들은 법대로 했다 이거죠. 법대로 했다. 그래서 이거 주민들이 이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뭐 알다시피 이것을 나서서 법적인 소송하고 이렇게 하기는 너무 벅차죠. 그래서 조합은 거대한 건설사가 있고 자본이 있고 법률인이 있고 그럼 그런데 거기는 돈 저희 주면서 주민들은 되고. 거의 조직도 없고 돈도 없는 상태, 전문가도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걸 의의 제기를 못했죠. 이제 우리가 이걸 법률 장을 받아서 이건 의의 제기를 할 겁니다. 이거는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것도 어긋나는 거기 때문에 이 지구 지정은 이게 취소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투표한다고 오라고 그래서 갔는데 투표용지 주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나 투표하러 왔는데 용지 달라고 그러니까 투표했대요. 잠깐만. 그 비대위에서 그 기존의 조합원들을 가입한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뭐 탈퇴 서명 운동이나 등등 이런 걸 하고 있는데 현재 결과는 어떻습니까? 결과는 알다시피 좋습니다. 이제 빌라 사람들이 어떤 환상을 쫓고 있는 거죠.
이 사람들이 나가면 전세금도 못 받을 정도인데 아파트를 준다는 어떤 환상성이 담겨 있어갖고 조합에서 뭐 어떤 각서까지 써놓고 얘기하는데 어떤 각서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법적 효과가 효력이 있는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그분들이 제일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반대표는 많이 받았는데 몇 프로 받았는지는 저희가 비밀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냥 속고 있는 거예요. 주민들이 다 뭐 설마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주겠냐. 이거 이의 제기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김포시에서 보면은 뭐 허가 나간 사람은 취소한 예가 없거든요. 국민들이 그럼 못 살게 됐는데 그럼 이제 죽게 생겼는데 안 오면 어떻게 할 거야? 그럼 국민을 죽인다는 소리예요? 앞으로 좀 계획이 있으십니까? 이거 당연히 이거 시에서 그러면 11월 말에 부분 허가만 내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1, 2, 알다시피 의정부 같은 경우 3년 투쟁했고 부천시도 3년 투쟁해서 직권 해제를 했고요. 서울도 127군데인가 박영수 시장이 직권 해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진행된 데는 어떠서 사업을 진행하는 건데 주민한테 최대 피해가 안 보게끔 제도적인 장치를 많이 진행하고 나머지는 거의 다 이제 직권 해제를 하는 건데 그 우리나라 그 알다시피 삼성 같은 경우는 주택 사업을 접었습니다. 그래서 주택 사업은 이미 물 건너갔다. 재미 돈이 안 된다. 근데 그 이군 업체들은 생존하기 위해서 아주 죽기 살기로 로비를 해서 자료 보면 알겠지만 강명 R 구역 같은 경우는 조합원한테 150만 원씩 베팅을 해서 TV에 잡혀서 걸렸죠. 근데 저희는 아까도 설명했지만 사업성 없으니까 1차, 2차, 2차 되고 3,000원 도급제로 진행을 했잖아요. 그 다음에 참석하면 10만 원씩 준다는 것 때문에 또 참석해서 통과시켰고요. 그러니까 사업성이 있으면 가장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일단은 기구지행이 잘못된 거. 그다음에 두 번째는 사업성이 없다는 거. 이게 가장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지구 지정을 해제시킬 때 직권 해제가 시장한테 있나요? 도지사한테 시장한테 있습니다. 시장한테. 우리 그 김포시장한테 네. 있습니까? 네. 그래서 그럼 이제 비대위에서 뭐 네. 이 뭐 무슨 뭐 행정소송에 관해서 이거 제동을 좀 걸 수 있는 법을 그거를 찾아서 근데 이걸 그걸 먼저 하려면 걸어놓고 반대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려면 이제 제도적인 그 이제 법적인 행정소송부터 시작해서 그렇죠. 무효소송 일단 중지를 좀 시켜. 그걸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렇게 네. 하고 취소 뭐. 그렇게 하면 이제 아까 말한 대로 금전적인 게 소요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11월 말에 김포시에서 직권 해제 기준안을 마련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인구 50만이 안 되기 때문에 조례가 안 되고요, 규칙도 안 되고요, 규례도 안 되고, 그래서 맨 마지막 단계 기준으로 마련한답니다. 그래서 기준으로 마련할 때 그때 시장이 직권 해제할 수 있는 조항이 하나가 있고요. 그때도 뭐 주민 투표하든지 뭐 공청을 하든지 할 거고요. 그다음에 시장이 주민들의 피해가 너무 심하다. 이건 사업성이 없다. 이게 판단이 됐을 때 해제할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게 뭐 암만시장이라도 뭐 자기 마음대로 뭐 해제하고 뭐 그럴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뭐 해제 조건이 뭐 충족이 돼야. 그렇죠. 소급해서 할 수가 있는 건가요? 왜 오구역 어떤 소급이요? 아니 그 지금 직권 취소를 직권 취소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뭐 부천도 했고요. 무정부도 다 했고 다 취소됐습니다. 그럼 올 연말이 분수령이 될 수 있겠네요? 11월 말에 기준안을 마련하고요. 20일 동안 공고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공고를 해서 이렇게 했는데 너희들 찬반 의견 들어서 그다음에 시의회로 넘어가죠. 시의회에서 결정되면 이제 공포를 하게 되고 거기에 맞게끔 저희가 서류를 집어넣으면 그게 통과되면 해제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래서 하여튼 뭐 사업 집행 중지 뭐 이러한 그 법적인 뭐 허용된 돈이 많이 드나요? 그런 거를 좀 신청하면? 아직까지 저희가 그것까지 돈이 없다고 그러시는데. 거기까지 저희가 못 알아봤습니다. 변호사 선임하고 한 예. 뭐 요새 시대가 뭐 민주 시대 그래가지고 주민들이 이렇게 억울한 데 있으면. 민주시도 아닙니다. 예. 아니.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새누리든지 예. 새누리가 뭐 그럴 수 있는지. 어저께 제가 그 야당 쪽도 내부자들 있고. 영화를 2번이나 봤는데 네. 결코 민주주의 사회가 아니고요. 이게 가진자들이 더 사기치고 더 사기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비대위원장 말씀 들어보면
11월 달에 그 시장이 집권 해제를 시킬 것이다라는 낭만적인 그 기대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거 위에 다른 대처 방안에 이 지구다이 사업의 이 뉴타운 사업의 이 집행 중지에 관한 법률적인 제동을 보는 거에 대해서는 준비를 하지 않으셨다 그 얘기 아닙니까? 준비를 했어요. 했는데 일단은 자료도 다 준비했고, 근데 변호사 선임만 안 했고, 변호사 선임하면 조합에 또 변호사가 있잖아요. 그것만 전문적으로 다루는 변호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는 1심, 2심, 3심까지 가게 되면 우리도 거기까지 돈이 마련해 돼야죠. 그것까지 이제 주민이랑 합의를 해서 야당에서도 그거 도와주는 뭐 민주사회를 위한 그런 있을 텐데 방법을 찾아보려면 거기도 본인이에요. 그러니까 알아서 하시라고. 그런가요? 네, 아까 여기 조합원이 395명이라고 하셨는데요. 네. 그 조합원 아닌 분까지 총하면 몇 분이나 됩니까? 전체 그 대상, 조합원은 그거를 대상이면- 찬성하시는 거고. 아니야. 전체 조합원 395명 중에서 예, 예. 찬성, 반대, 그다음에 관심 없는 사람 이렇게 분류가 되는 거죠. 아, 전체가 395. 300총 그럼 여기서 30%만 찬성하고 계시다. 그렇죠. 조합원 중에서? 네, 표에 근데 30%도 예. 막상 주민들한테 공정하게 사업 설명했으면 저는 10%도 안 나온다 아니,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395분 중에 30%만 찬성하고 나머지 분들은 지금 찬성 안 하시는 거네요. 그렇죠. 네. 재투표를 하게 되면 반대가 상당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지금? 저는 10%도 안 된다고 잡아합니다. 왜 그러면 사업 설명회는 똑바로 해야죠. 사업 설명회는 대리면서 화려한 것만 얘기해주고 본질을 얘기 안 해줍니다. 본질은 뭐냐? 돈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 땅이 얼마나 가치가 있느냐, 이걸 얘기해주게 돼 있거든요. 법에도 돼 있어요. 안 해주거든요. 그다음에 기껏 시에서 이거 하나만 줍니다. 이거만. 이거 줘갖고 이거 풀 수 있어요? 비례율 이거 풀 수 있나요? 이렇게 하고 자기네들 책임 다 했다는 이게 직무유기죠. 그 위원장님,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에서는 북변동 그 온도시의 이제 가장 중심지라고 할 수 있는 북변동이 이제 신도시나 또 풍무동 새로운 역세권 개발과 더불어서 상대적으로 이제 낙후돼 있어서 뭔가 개발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는 커지고 있는 게 이제 객관적인 이제 여론인 것 같거든요. 그 이후에 어떤 개발에 대한 어떤 필요성 자체를 거부한 건 아니시죠? 아, 당연하죠. 그런 어떤 개발 형태를 뭐 어떠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뭐 저희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뭐라 얘기할 수는 없죠. 그런데 가장 도시개발의 기본은 김포의 전체 놓고 봤을 때, 지도 놓고 봤을 때 상업지역은 구례리 하나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조합 방식대로 이거 한다면 상업지역은 없어지는 거고요. 그러니까 도시가 자는 기능만 있는 게 아니라 먹고 놀고 하는 기능이 필요한데 상업지역이 없어진다는 데 문제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강력하게 시의회나 시장한테 얘기하는 게 상업지역 존치를 해줘라, 여기를. 그러면 이거를 나름대로 필요에 의해서 업자들이 들어오죠. 그래서 구획 정리만 해주면 거기 맞게끔 업자들이 들어오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요번 주 수요일 날부터 경실련에서 도시 재생 사업이라는 프로젝트 갖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거 안 하고 이게 성공한 케이스도 많아요. 재개발 안 하고 누탄 안 하고 도시 재생 사업에 성공한 케이스가, 그런 케이스도 경실련에서 준비해서 할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 50, 60 때 다 쓸어서 철거해서 그런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또 경기가 너무 불투명해요. 2017년도에는 자료를 보면 미분양이 10만 가구, 2018년도에는 20만 가구 됩니다.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3년, 5년 후에 이걸 시작한다는 것은 이건 자살행위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상업지역을 아까 브리핑 자료에 보면 일단은 지구지정 해제하고 조합을 해산하면 나름대로 전문가나 그다음에 지역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랑 그래서 이렇게 또 타 시도군을 합쳐서 어떤 프로젝트 만들면 김포 5구역이 김포에서 유일하게 남아있는 상업지역이 옵니다. 이거 죽이면 안 됩니다. 8년 동안 이렇게 낙후된 이유가 8년 동안 이게 뉴타운으로 법으로 묶어놨기 때문에 재개발이 안 된 겁니다. 그러면 그래서 망한 거라 이렇게 다그 지역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김포로 먹여 살린 게 사실은 이 상업지역에서 먹여 살린 겁니다. 돈 있는 사람들이 재산세 얼마나 있겠어요? 다 상업지역에서 됐거든요. 근데 인제 와서 개발을 한다고 해서 터무니없는 내가 선지원 후시공하는 사업이 들어오면
내가 사업을 하는데 상상이 돼야 되잖아요. 내가 10억을 투자했는데 10억이 다 끝났을 때 9억이 될 건 12억이 될 알아야 되는데 이런 사업이 어디 있습니까? 사기죠, 사기. 네, 기자회견 됐고요. 그럼 예. 추후에 어떻게 투쟁을 하겠다. 구체적으로 뭐 모두들이 아까 와, 투쟁이요. 참 어렵습니다. 무지하게 어려워요. 그래서 이게 시장 소환하시면 되죠. 뭐 그것도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른 지역 같은 경우 3년을 죽기 살기로 투쟁을 해서 했는데 주민들이 과연 이거 3년을 매달려서 사업을 할 것이냐, 투쟁할 것이냐 이런 의문점이 있고 왜 정치인들이 공무원들이 싸지는 똥을 왜 우리가 치워야 되느냐 이런 마음도 들고 이거를 저희가 6월 달에 이게 비대위를 모집해서 시작했는데 참 어렵습니다. 이게 풍부 이게 장례식장처럼 뭐 노숙하고 막 땡가리 치고 뭐 철거민들 데려다가 연합회 데려다가 우익하고 이런 마음도 있지만 여태까지 김포의 정서는 때문에 점잖게 이렇게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분수령은 진짜 시위랑 지역 언론인들이 심각한 상을 인지하시고 이거는 정말 해서는 안 되는 사업입니다. 이거는 그냥 인터넷 초보면 알아요.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조금 주민들이 돈을 다 각출해서 변호사 선임해서 법적인 투쟁이랑 혹은 이런 행정적인 거 하고 그다음에 주민들이랑 이렇게 간담회를 저희가 추석 전에 프랑카드로 현수막을 걸었어요. 근데 2시간 만에 이게 제거가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조합 측에서 얘기하고 싶은 게 조합의 관계자들 나왔는데 사업이 정당하다면 우리가 주민 설명회를 개최했거든요. 근데 못하게 합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그쪽에 이사 대의원이랑 우리 비대위랑 얘기를 하자. 얘기를 해서 정말 이거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주민끼리 얘기하자. 근데 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시위에 올라가서 간담회를 개최 좀 해줘라. 아니면 기자들이 여러분들이 이런 간담회를 해서 진짜 이 사업이 가야 될 방향,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이것을 토론회를 해서 여론을 형성하고 싶은 게 저희 마음입니다. 이분들은 비대위들이 한 120명 정도 됩니다. 395명 중에 120명인가요? 129명, 120명이요. 120여? 그러면 같이 오셔야 될 것 같은데. 네? 법적으로 확 중심 명령을 시키는 뭐 같이 오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없습니다. 다른 질문 없으신가요? 없습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고. 지금 이제 장하게 이제 여러 가지 말씀을 쭉 드리는데 한 번에 여러분들이 들으셔서 이해가 가실지는 모르겠지만 대봉투에 보면 비대위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거기 이제 위원장 총무이사 전화번호가 있고요. 궁금하신 사항 글로 전화를 주시면 제가 이메일을 통해서 자료를 또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저희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북변 5구역 조합이 된 지가 꽤 됐거든요. 그리고 조합장님이 한 6, 7년 가까이 지금 거기서 이제 봉급도 받으시고 뭐 이렇게 해온 걸로 알고 계신데 사실 비대위가 결성된 지는 이제 석 달 반 됐나요? 이제 100일도 안 됐을 거예요. 근데 100일 지난 우리 김영창 위원장만큼도 훨씬 모르셔요. 거의 백지 상태, 이 사업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 참 조합원들 입장에서는 안타까운 거죠. 조합장님이 조합원의 이익을 좀 대변하고 정비업체나 시행사를 끌어서 조합원 입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그래야 되는데 전혀 모르시고 질문 한번 하면 정비업체 임원한테 이렇게 전가하셔서 난 모르니 이쪽에다 물어봐라. 이렇게까지 답변을 못 하시니까 참 저희로서는 답답한 거죠. 그래서 허수아비라는 건가요? 일종의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다른 분들이 보기에는 어떤지 몰라도 제가 보기에는 거의 식물조합장이나 허수아비 조합장 이렇게 맞습니다. 돌아가는 거를 얘기를 조합장님이 조금 더 관심을 가지시고 이 우리 사업에 대해서 좀 공부하시고 연구를 하셨으면 이런 결과가 오지 않지 않았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어쨌든 뭐 월요일 날 점심 식사하시고 시간 내주셔서 고맙고요. 여러분들도 다시 한번 연락드릴 수 있는 기회를 다시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사람들은 거의가 노인애들이라 뭔지도 모르고 지금까지도 다 아니라고 생각하고 설마 그렇게